코로나 국면과 관련돼서 정부가 많은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하지만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인데 통신비 2만 원 받자고 세금 1조 쓰는 건 생색내기 아니냐. 2만 원으로 생색내고 세금 얼마나 떼갈지 앞이 캄캄하다.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지 의아하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월세 지원인데 통신비 2만 원이라니 장난 같다라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중앙일보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들이. 물론 김영주 의원님, 네. 정말로 통신비 2만 원이 절실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이제 선별 지원을 입장을 정해놓고도 또 당내에서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믹싱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9천억이란 큰 돈을 한 개인한테 2만 원씩 줌으로써 넣어지는 어떤 성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 돈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통신사로 간다. SK텔레콤이나 무슨 KT라든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그 통신사가 그것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가서 지원하는 것이 더 그렇게 된다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정부 돈을 빚을 내가지고 국채로 1조 원을 그렇게 넣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60세 이상, 65세 이상인가요? 말하자면 우리 전철 무임승차하는 것도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다 돈을 줍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방식이라든지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 조금 더 정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별 지급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할 수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텁게 준다면 오히려 이 돈 9천억을 사각지대에 더 두텁게 주는데 정성을 더 쏟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야당 지도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이 재정을 걱정을 하면서 재정의 안전성에 걱정을 하면서 역시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변 박사님, 야당에서 네. 차라리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해라. 그게 통신비 2만 원보다 훨씬 낫다. 조영원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네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독감까지 이중으로 이 내용들이 같이 국민들에게 혼란이 되게 됐을 경우에 방역당국이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기간에도 독감을 맞지 않았던 여러 차례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 사실상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독감을 맞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아동이라든지 이 노인이라든지 독감을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층들에게는 사실상 자신의 비용을 바탕으로 이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코로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비용이라면 통신비 지원 요금에 해당되는 비용이 아마도 독감 예방접종의 비용과 거의 흡사할 테니 이런 데다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주장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지금 아직 9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4차 추경을 전부 빚을 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2달 정도가 지난 11월 정도가 됐을 때 또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기가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가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경제가 얼어붙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주게 된다는 1조 원가량의 통신비 지원 요금을 아껴서 이때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땅을 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신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지혜를 짜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정책들을 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김준희 교수님. 네, 대통령께서 그 작은 정성, 작은 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이 1조에 달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 돈도 적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더 진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일단 대통령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마음만 받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만 받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모든 이 정책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추석 차례상 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공평성, 형평성 이런 상황에 맞게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이를 선별하지 말고 그 개개인의 사정을 선별을 해가지고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신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감론을박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패널분들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